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금 가격이 아주 미쳤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네 집 돌잔치에 갈 때 금 한돈, 금반지 이럴 때만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금이라는 자산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연금 계좌, 절세 계좌에도 금이라는 자산을 담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투자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해오셔서 오늘 영상은 이 금자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투자 시 장단점과 유의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정말 대단하죠? 예, 국제상품거래소의 국제금 선물 가격 트로이 온스당 2,600 거의 뭐 90달러까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금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이자를 줍니까?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네,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입니다. 세계 3대 안전자산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국채, 그리고 달러, 그리고 금이 세계 3대 안전자산입니다. 자, 금은 언제 가격이 올라가느냐?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왜요죠?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갖습니까? 원자재 관심을 갖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그리고 금, 뭐 유가, 구리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로 경기가 둔화할 때,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게 올 때,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고금리 시대였죠. 그러니까 금이 상승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은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매입량이죠. 예, 외환보유고의 일정량을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전에 그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대량으로 이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흥국의 어떤 인도라든가 중국 이런 신흥국 나라에서 보석 수요, 장신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왜죠? 드디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50bp 비컷을 단행했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화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으로 보게 되면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이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우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의 대체제예요.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그래서 코인 가격이 빠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코인 가격이 신고가로 올라가면 금 가격이 오히려 조정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죠. 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과의 중동 지역 리스크가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이럴 때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예전에 뭐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뱅크론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에 관심들이 많다. 그래서 금은 달러와 금리와는 낮은 상관관계, 방향성이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이라는 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몰빵하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5%, 10% 이내의 비중을 가지고 분산 투자 차원에서 투자하시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요인을 한번 보죠. 최근에 국내 금 현물 가격을 봐도
우리 2024년 연초에 8만 한 7천 원 정도 형성됐던 게 지금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1만 3천 원, 12만 원까지 굉장히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자, 금과 금리와의 관계를 한번 보죠. 금리. 자, 금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에서 만약에 금리가 높다. 그러면 채권에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금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금 가격이 빠지고 이렇게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요즘 보게 되면 이제 그 통화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끝나면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완만하게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 금 가격은 역우의 상관관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때 말하는 금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준금리라든가 시장금리와 같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금의 관계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와의 관계는 어때죠? 달러와의 관계. 자,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되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금이 보통 약세고, 달러가 빠지면 금은 가격이 강세입니다. 그런데 요 이론은 최근에 좀 많이 틀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달러가 강세 시대에도 금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또 달러가 빠져도 금 가격은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도 원칙적으로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2000년부터 쭉 2000년도 보게 되시면 여기 그 초록색이 금 가격이고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격이 사상 최고치면 금은 빠지게 되죠. 요즘처럼 달러가 완만하게 빠지게 되면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서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죠. 경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금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고 굉장히 앞으로 불안하다.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 그 다음에 최근처럼 어떤 전쟁 리스크다. 대선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경기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금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이 투자 매력을 부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과 금리와의 관계, 달러와의 관계, 경기와의 관계 아시겠죠? 하나 더 있다면 뭐죠?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골드라는 금자산을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골드뱅킹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적금, 예금 계좌입니다. 은행에 가셔가지고 골드뱅킹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통장 만들어주고 여러분들께서 적립식으로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립하시게 되면 그때 1g당 금 가격이 적용이 돼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매입했을 때 국제 금 가격에 당일날 원달러 환율이 또 적용돼서 금 가격이 내 통장에 찍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금 가격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환율이 최근처럼 좀 빠지게 되면 금의 평가 가격은 내 생각보다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 놓고 내가 어느 정도 금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이 나면 이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해서 만약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요거는 배당소득세라고 해가지고 15.4% 과세하고 원전 징수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는 투자 상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가셔가지고 금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ETF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을 채굴하는 금강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납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적립식으로 우리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와 MTS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펀드 ETF는 아시겠죠?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이 골드뱅킹 계좌와 금펀드 ETF는 직접 금 실물로 인출은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그 아까 15.4%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 금을
미국의 해외에 상장된 만약에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세계 그 ETF 있죠. IAU라고 여기에 직투하셔 가지고 이익이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시게 되면 250만 원 공제하고 양도세 22%를 낸다.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는 또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배당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제일 좋죠? 한국거래소에 보면 KRX 금시장 많이 보셨죠? 여기서 직접 금 현물을 주식 또는 ETF처럼 사고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탁상품으로, 증권사에서는 직접 가시거나 HTS, MTS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KRX 거래소 금시장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거래 단위는 1g 단위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쭉 모아둔 그 상품을 골드바 실물 형태로 이렇게 내가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g 단위로 해가지고 골드바 인출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실 수도 있고 그때 부가세 매입했을 때 부가세가 10%가 부과된다. 인출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어떤 뭐 투자나 적금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물 형태로 금을 갖고 싶다. 그럼 골드바가 있죠. 골드바는 우리 뭐 금은방이라든가 KLX 금시장, 증권사, 은행 가서 다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 실물을 직접 보유한다는 장점이 있죠. 처음에 매입했을 때 역시 부가가치세와 은행 수수료 4.8%가 있고요. 실물로 인출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스프레드가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 가격과 100%는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인출한 골드바를 은행에 이제 대여금고로 많이 갖고 계시면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데 이 대여금고에 갖고 있는 골드바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라는 게 있는데 자금 출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분들이 많이 또 문의하시는 절세 계좌,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도 금 투자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일부 자금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연금 계좌나 아니면 중개형 IS 계좌로 분산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펀드나 ETF로 해가지고 현물이라든가 선물 또는 금강기업 ETF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연금 계좌 중에서 우리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가 있죠. 여기는 안전자산이 30%, 위험자산이 70%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는 파생상품인 금선물 ETF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가 장점이죠. 금 관련 펀드나 ETF를 투자하셔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아까 15.4% 세금을 내야 되고 해외 상장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렇게 절세 계좌나 연금 계좌 활용하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 안 내죠? 만기까지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복리 효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 연금 계좌, 절세 계좌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시죠. 만기와 연금 수령 시 우리 중개형 IS에 만약 금을 넣으시게 되면 만기 3년 의무납입 기간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걸 해지하겠다 하시게 되면 그때까지의 이익과 다른 상품과 다 손익통산 상계 처리해서 일반형 분들은 얼마까지요? 200만원, 내년부터는 500만원, 서민형 분들은 올해까지는 400만원,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1000만원까지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하고 그리고 비과세 1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더라도 9.9%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지 않는 메리트가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라든가 개인형 IRP에서 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쭉 만기까지 갖고 계시다가 내가 55세 이후에 은퇴자금으로 연금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 얼마 냅니까? 15.4% 내나요? 아니에요. 5.5%.
그 다음에 80세 넘어가면 3.3% 이렇게 저율과세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내고 내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절세계좌와 연금계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최근에 내가 그럼 금에 투자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죠. 금은 변동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1, 2년만 지나면 분명히 또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국제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가 깨지게 되면 그때 적립식 분할 매수로 금을 쭉 모아가시면 가장 안전 마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투자에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문의하시고 계시는 금자산 관련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런 금자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가 있으신 분들은 또 듣고 싶은 금융재테크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계속 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